책 읽어주는 미주놀 6장 캐나다로 향하다. 먼저 여러분, 저희 책 읽어주는 미주놀 많이 구독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최근에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거든요. 더욱더 열심히 하루에 한 편 이상씩 1회 업로드 공약하도록 하겠습니다. 6장 캐나다로 향하다 1989년. 자, 이 사진 보면 왼쪽 이 사진이 서스케처원의 사촌네 헛간 앞에서, 오른쪽 위가 킴볼과 함께 춤추는 일론 토론토에서, 아래가 토론토의 집 실내에서 이렇게 지냈군요. 이민자. 아버지가 이따금씩 사업에서 성공을 거둔 덕분에 1989년 머스크가 많은 돈을 가지고 아마도 주머니를 에메랄드로 가득 채운 채 북미에 도착했다는 낭설이 퍼진 적이 있다. 에런은 때때로 세간에 그러한 인식을 부추겼다. 그러나 사실 에런이 지분을 가지고 있던 잠비아의 에메랄드 광산은 일론이 남아공을 떠나기 몇 년 전에 가치가 사라진 상태였다. 뻥이란 얘기죠. 일론이 남아프리카를 떠날 때 아버지는 여행자 수표로 $2,000를 끊어주었고, 어머니는 10대 시절에 미인대에서 받은 상금으로 개설됐던 주식계좌를 현금화하여 $2,000를 주었다. 여러분, 이때부터 일론의 엄마는 주식을 했다는 거. 자, 역시 엄마 짱. 그 밖에 그가 몬트리올에 도착했을 때 가지고 있던 것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어머니의 친인척 리스트뿐이었다. 일론은 어머니의 삼촌에게 전화를 걸 생각이었지만 그는 이미 몬트리올을 떠난 상태였다. 그래서 유스 호스텔의 투스켓 다른 5명과 방을 같이 썼다. 나는 사람들이 서로 강탈하고 죽이는 남아공 환경에 익숙한 상태였죠. 그가 말한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살인자는 아니라는 걸 깨달을 때까지 배낭을 등에 깔고 잠을 잤어요. 그는 동네를 돌아다니며 집 창문에 창살이 없는 것을 보고 경탄했다. 일주일 후 그는 6개월 동안 캐나다 전역을 버스로 여행할 수 있는 $100짜리 그레이하운드 디스커버리 패스를 구입했다. 조부모님이 살던 무스주에서 멀지 않은 서스케처원 주의 한 농장에 같은 또래의 육촌 마크 튜런이 살고 있었기에 그곳으로 향했다. 몬트리올에서 2,700km 이상 떨어진 곳이었다. 그가 탄 버스는 마을마다 정차했고 캐나다를 가로지르는데 며칠이 걸렸다. 한 정류장에서 일론은 점심을 먹으러 내렸다가 버스가 막 떠나려 할 때 뛰어가 간신히 다시 올라탔다. 불행히도 한참을 가다 보니 운전사가 여행자 수표와 옷이 든 그의 여행 가방을 그 정류장에 내려놓은 상태였다. 그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어디를 가든지 들고 다니던 책이 든 작은 배낭뿐이었다. 여행자 수표는 현금화하는데 몇 주가 걸린다고 해서 가방 깊이 넣어둔 터였다. 그렇게 여행자 수표를 현금화하는 데 따른 어려움은 금융결제 시스템에 파괴적 혁신이 필요한 이유를 절감한 초기의 경험이었던 셈이다. 여러분, 이 영감을 얻어서 일론 머스크가 페이팔을 피터 틸과 함께 창업하게 되는 겁니다. 천재는 삶 속에서 인사이트 얻어내죠. 그는 육촌인 마크의 농장 근처 마을에 도착해 주머니에 있던 잔돈으로 전화를 걸었다. 안녕, 남아공에서 온 너의 육촌 일론이야. 지금 여기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거든. 그가 말했다. 육촌은 그의 아버지와 함께 나타나서 그를 시즐러 스테이크하우스로 데려갔고 그들의 밀 농장에 머물게 해주었다. 그곳에서 그는 곡식통을 청소하고 헛간을 짓는 일을 도왔다. 그리고 그들이 직접 만들어서 초콜릿 아이싱으로 해피 버스데이 일론이라고 써진 케이크를 앞에 놓고 18번째 생일을 축하했다. 그렇게 6주를 보낸 후 일론은 어머니의 이복 형제와 함께 지내기 위해 다시 버스에 올라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밴쿠버로 향했다. 밴쿠버의 한 직업 소개소를 찾아가서 확인하니 대부분의 일자리는 시급이 $5였다. 그러나 시간당 $18를 받을 수 있는 일자리도 있었다. 제재소의 일 보일러를 청소하는 일이었다. 그 일은 방화복을 입고 방호복, 목재 펄프가 끓는 방으로 이어지는 작은 터널을 지나면서 벽에 들러붙은 석회와 찐득찐득한 찌꺼기를 삽으로 제거하는 작업이 주를 이루었다. 터널 끝에 있는 사람이 찌꺼기를 제때 제거하지 않으면 꼼짝없이 갇혀 내장이 튀어나올 정도로 땀을 흘려야 했지요. 그의 회상이다. 디킨스 스타일의 스핀 펑크, 즉 19세기 산업혁명 시기의 중기 기간을 바탕으로 기술이 발전한 가상의 세계를 배경으로 한 대중문화 장르에 나올 것 같은 칙칙한 파이프와 핸드드릴 소리로 가득 찬 악몽 같았어요. 침실 1개짜리 아파트. 일론이 밴쿠버에 머물던 시기에 메이 모스크도 이주를 결정하고 남아공을 떠나는 비행기에 올랐다. 그리고 토스카에게 캐나다에서의 생활이 어떤지 설명하는 편지를 보냈다. 먼저 밴쿠버가 너무 춥고 비가 많이 온다고 썼다.
몬트리올은 흥미로운 도시였지만 불어를 쓴다는 게 문제였다. 메이는 토론토가 그들이 가야 할 곳이라고 결론지었다. 토스카는 즉시 남아공의 집과 가구를 팔고 토론토로와 어머니와 합류했다. 일론도 토론토로 옮겼다. 킴볼은 고등학교 마지막 해를 마치기 위해 프리토리카에 남았다. 프리토리아. 처음에 그들은 침실 한 개뿐인 아파트에서 함께 살았다. 토스카와 어머니가 침대를 쓰고 일론은 소파에서 잠을 잤다. 돈이 거의 없었다. 메이는 돈이 떨어진 상태에서 우유를 쏟는 바람에 눈물을 흘렸던 일을 기억한다. 토스카는 햄버거 매장에서 일했고 일론은 마이크로소프트의 토론토 사무소에 인턴 자리를 구했으며 메이는 대학가 모델 에이전시에서 근무하면서 다이어트 컨설턴트도 일했다. 매일 일했고 일주일에 4일씩 야간 근무도 병행했어요. 라고 메이는 말했다. 일요일 오후에는 빨래를 하고 장을 보러 집을 나서야 했죠. 집에 있을 시간이 거의 없어서 아이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몰랐어요. 몇 달 만에 그들은 임대료 통제 대상인 침실 3개짜리 아파트에 들어가 살기에 충분한 돈을 모았다. 벽에는 펠트 벽지가 붙어있고 바닥에는 꺼림직한 카펫이 깔려있는 아파트였다. 메이는 일론에게 벽지를 뜯어내라고 했다. 그들은 처음에는 $200짜리 교체용 카펫을 사려고 했지만 곧 킴벌과 사촌 피러가 들어와 같이 살게 되면 바닥에서 잘 것이므로 더 두꺼운 카펫을 깔아야 한다는 토스카의 합리적인 고집에 따라 $300짜리 카펫으로 결정했다. 두 번째로 돈이 많이 들어간 제품은 일론의 컴퓨터였다. 일론은 토론토에 친구가 없어서 당연히 사교 생활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었고 그래서 대부분의 시간을 책을 읽거나 컴퓨터 작업을 하면서 보냈다. 반면에 토스카는 나가 노는데 열광하는 활발한 10대였다. 혼자 있고 싶지 않은 날이면 일론도 나도 따라 나갈 거다 라고 토스카에게 선언하곤 했다. 그러면 토스카는 안 돼, 오빠랑 안 나가 라고 응수했다. 하지만 일론이 고집을 부리면 토스카가 단서를 붙여 데리고 나가기도 했다. 대신 나하고 3m 거리는 유지해야 돼. 소셜 디스턴스. 그는 그녀의 명령에 따랐다. 클럽이나 파티에 갈 때마다 읽을 책을 끼고 토스카와 친구들에게서 몇 발 떨어져 뒤따르곤 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6장입니다. 어떤 생각 드십니까? 와, 저는 참 흥미진진한데요. 점점 일론의 스토리가 한 가지 공통점. 어릴 때부터 책을 끼고 살았다는 것. 심지어 가방을 두고 그 버스에 올라탈 때도 책은 별도의 가방. 책. 그래서 책 읽어주는 미즈놀이 탄생한 겁니다. 고맙습니다. 고정 댓글에 타고 오셔서 미즈놀 단톡방으로 오세요.